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이왕 공부 시작한 거 최선을 다하시고 후회 없이 공부하시라고 문제풀이 올려드렸습니다. 국가자격증 금메달을 꼭 목에 걸치시길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고액의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간다. 2번 고액 관련 은행 업무는 수행 후 가족에게 알린다. 3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 4번 요양보호사 혼자 가서 인출한다. 5번 고액의 돈은 인출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가 정답입니다. 고액의 돈을 인출할 때는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하는 것이 맞고요. 2번에 보면은 고액 관련 은행 업무는 수행 후 가족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수행 전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2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시 운동을 할 때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2번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운동량을 조절한다. 3번 혈당이 300mg 데시리터 이상일 때 운동한다. 4번 식후 30분 내지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5번 일주일에 2회로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4번 식후 30분 내지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공복시 운동할 때에는 고혈당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혈당에 대비합니다. 2번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운동량을 조절한다. 본인이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합니다. 3번 혈당이 300mg 데시리터 이상일 때 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mg 이상일 때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5번 일주일에 5회로 무리하지 않은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4번 식후 30분 내지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좋은 운동요법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1번 손바닥만 비누로 씻는다. 2번 물을 받아서 씻는다. 3번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체 비누로 씻는다. 4번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 있다. 5번 깨끗한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기로 손을 건조해 준다. 정답은 5번 깨끗한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기로 손을 건조해 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손바닥만 비누로 씻는 것이 아니라 책 307쪽을 보면 6단계가 있습니다. 손 씻기.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물을 받아서 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 3번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체 비누로 씻는다가 아니고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해야 됩니다. 4번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깨끗한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기로 손을 건조해 주는 것이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뒤에서 껴안을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용히 나간다. 3번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4번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넘긴다. 5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정답은 대상자가 뒤에서 껴안을 경우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5번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2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한다. 4번 증상이 비슷한 사람의 약을 먹는다.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 정답은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2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고 했는데요.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한다. 틀렸습니다. 먼저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됩니다. 4번 증상이 비슷한 사람의 약을 먹는다. 다른 사람의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약물 관리 방법입니다. 6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2번 식탁 높이는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3번 의자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4번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5번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똑바로 세운다. 정답은 1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식탁 높이는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꼽 높이로 해야 됩니다. 3번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4번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5번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 것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입니다. 7번 다음 중 신경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 2번 독감, 천식, 폐렴, 폐결핵, 3번 욕창, 옴, 대상포진, 머릿잎, 4번 빈혈, 고혈압, 동맥경화증, 5번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정답은 5번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무슨 질환으로? 네, 내분비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은 당뇨 하나뿐이에요. 꼭 외우셔야 되고요. 2번 독감, 천식, 폐렴, 폐결핵은요? 네, 호흡기계 질환. 3번 욕창, 옴, 대상포진, 머릿잎. 이것은 피부계 질환입니다. 4번 빈혈, 고혈압, 동맥경화증은요? 심혈관계입니다. 심혈관계가 여러분이 제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외우는 방법은 심장과 혈관에 관계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면은 혈관은 빈혈은 뭐예요?
혈액이에요. 고혈압, 동맥경화증은 혈관이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은 신경계 질환으로 구분합니다. 이 질병 분리하는 거 꼭 분리하셔서 외우셔서 가셔야 됩니다. 8번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가 살에 들리지 않도록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2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 취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준다. 5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준다. 정답은 2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취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틀렸고요.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틀립니다. 4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맛이 많이 나오는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게 하여 사례를 들릴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5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음식을 삼켰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다른 음식을 줍니다. 따라서 2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해서 음식을 줘야지만 사례가 들리지 않습니다. 9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의 구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1번 이방건조와 갈증을 예방, 2번 구토 예방, 3번 사례 예방, 4번 탈수 예방, 5번 식욕 증진. 정답은 1번 이방건조와 갈증을 예방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의 구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방건조와 갈증을 예방을 하고 또 자주 청결히하고 입술 보호제도 발라주는 것이 구강관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10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은 안 한다. 2번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없다. 3번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4번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등 복리 향상에 힘 안 쓴다. 5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및 지원. 정답은 5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및 지원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은 한다입니다. 2번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등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및 지원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11번 정맥주사 주입 중 주사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누르면서 비빈다. 2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번 수액 주머니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4번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5번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정답은 4번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 관계자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누르면서 비비면 안 됩니다. 왜 비비면 안 되냐면요. 멍이 들기 때문에. 2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하면 안 되겠죠? 3번
수액 주머니를 심장보다 어떻게 해요? 높게 한다. 5번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간호사에게 제거해달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사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12번 대상자가 배설 시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려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옆에서 지켜본다. 2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4번 안전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한다. 5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은 5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양보호사 도움받기를 꺼려할 때 대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13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는 참는 연습을 시킨다.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도록 한다. 3번 힘을 주기 쉽게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4번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5번 변이가 사라지면 변기를 대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는 참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3번 힘을 주기 쉽게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줘야 됩니다. 4번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됩니다. 5번 변이가 사라지면 변기를 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기를 오래 대고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생길 때 다시 시도합니다. 따라서 배설을 돕는 방법 중에 침상 배설은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도록 침상 배설할 때 돕는 방법입니다. 14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변이 굵은 경우, 2번 소변의 냄새가 심할 때, 2번 소변의 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을 때, 4번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올 때, 5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색일 때. 정답은 1번 변이 굵은 경우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소변의 냄새가 심할 때, 소변의 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을 때, 4번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올 때, 5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색일 때는 반드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5번 몇 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요구대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채워준다. 3번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한다. 4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5번 가족이 기저귀를 사오면 채워준다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가 정답입니다. 16번 대상자가 유치도녀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를
2시간이나 3시간마다 비워준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번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소변 주머니를 2시간이나 3시간마다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소변 양과 색깔을 2시간이나 3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가 아니라 높게 두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4번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을 교환이나 또는 삽입, 방광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해야 됩니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가 아니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은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17번 편마비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중 수시로 입안을 헹군다. 2번 식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는다. 3번 식후 입안 헹구기는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 4번 입안 청결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군다. 5번 입안이 헐었을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식후 입안 헹구기는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식사 중 수시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과 식후에 입안 헹구기를 합니다. 2번 식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는다고 했는데요. 구강 건조는 식전에 입안 헹구기를 해야 됩니다. 4번 입안 청결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5번 입안이 헐었을 경우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편마비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를 돕는 방법은 식후 입안 헹구기는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18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1번 미온수에 헹군 후 희석한 알코올에 담가둔다. 2번 소독을 위해 햇빛에 말린다. 3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번 구강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5번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미온수에 헹군 후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 후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에 담그는 게 아니라 찬물에 담가둬야 됩니다. 2번 소독을 위해 햇빛에 말리면은 변형이 되겠지요. 3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끼우고 자면 안 되고요.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하고 자야 됩니다. 4번 구강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세정제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5번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가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긴장 완화를 위해 식후에 바로 머리를 감는다. 2번
문과 창문을 열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한다. 3번 기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헹군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 자연 건조한다. 정답은 3번 기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긴장 완화를 위해 식후에 바로 머리를 감는 것이 아니라 공복이나 식후는 머리를 감기지 않습니다. 2번 문과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합니다.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헹구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굽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 자연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로 말립니다. 따라서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기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가 정답입니다. 20번 남성 노인에게 면도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름진 볼을 위로 당겨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로 유지한다. 3번 턱에서 귀 밑쪽으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4번 감전 위험성 때문에 전기 면도기를 사용 안 한다. 정답은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주름진 볼을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합니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유지합니다. 3번 턱에서 귀 밑쪽이 아니라 귀 밑쪽에서 턱 쪽으로 면도해야 됩니다. 5번 감전 유형성 때문에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야지만 안전합니다. 따라서 노인에게 면도를 할 때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21번 여성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5번 얼굴은 이마를 먼저 닦는다. 정답은 3번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은 손끝이 아니라 손목에서 팔 쪽이에요. 겨드랑이 쪽이 아니라 팔 쪽.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4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5번 얼굴은 이마를 먼저 닦는 게 아니라 눈을 먼저 닦습니다. 그 눈은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닦습니다. 따라서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 것이 맞습니다. 23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인수인계서, 2번 상태기록지,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4번 사고보고서, 5번 방문일지. 정답은 5번 방문일지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가 아닙니다. 나머지 인수인계서, 상태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사고보고서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구분하셔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방문요양,
방문 모교, 세 번째는 주야간 보호, 네 번째는 시설급여, 단기보호, 다섯 번째는 복지용구. 이 5가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종류입니다. 이것을 꼭 구분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안면창백,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상을 올려준다. 2번 옆으로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다. 3번 똑바로 눕히고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일어나 앉힌 후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안면창백,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5번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신체 전부 구속한다. 2번 큰 소리로 대상자를 제재한다. 3번 갑자기 움직여서 대상자를 놀라게 한다. 4번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한다. 5번 이상행동 반응 시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이상행동 반응 시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신체 전부 구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번 큰 소리로 대상자를 제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온화하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3번 갑자기 움직여서 대상자를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4번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을 할 경우 이상행동 반응 시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6번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엘리베이터를 나올 때, 2번 문턱을 오를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문턱 또는 도로턱을 내려갈 때,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 휠체어 이동 시 뒤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4번 문턱 또는 도로턱을 내려갈 때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 갑시다 라고 강요한다. 2번 그러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고 훈계한다. 3번 큰 소리로 화를 낸다. 4번 개원할 거예요 하며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 5번 강제로 눕혀서 교환한다. 정답은 4번 개원할 거예요 하며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강요하거나 부정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28번 오른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보행기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번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정답은 4번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정답인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원해 주는 사람. 보행기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행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오른쪽 다리가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른쪽하고 보행기하고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게 정답입니다. 29번 물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2번 뚜껑은 안쪽이 바닥이 가도록 놓는다. 3번 남은 약은 다시 부어 넣는다. 4번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번 약 용량이 적을 때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정답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뚜껑은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 것이 아니라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남은 약은 다시 부어 넣는다. 부어 넣으면 안 됩니다.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라야 됩니다. 5번 약 용량이 적을 때는 숟가락을 이용하지 않고요.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 것이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30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친근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2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3번 몸짓, 손짓은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말한다. 5번 긴 문장으로 말한다. 정답은 2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친근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3번 몸짓, 손짓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몸짓, 손짓을 사용합니다. 4번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5번 긴 문장으로 말한다. 이해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 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가 정답입니다. 31번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요. 2번 감기 걸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3번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4번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5번 제게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답은 3번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나 전달법은 그 상황에서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가도록 강요한다. 2번 실금한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3번 배뇨 훈련 시 낮에는 4시간 간격으로 훈련한다. 4번 대소변을 가렸을 때는 칭찬한다. 5번 정해진 시간에 배설을 하도록 강요한다. 정답은 4번 대소변을 가렸을 때는 칭찬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외출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가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2번, 실금한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반응해야 됩니다. 3번, 배뇨 훈련 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5번, 정해진 시간에 배설을 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소변을 가렸을 때는 치매 대상자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33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변을 보는 즉시 기저귀를 교체한다. 2번,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3번, 침상머리를 낮춘다. 4번, 전기담요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5번, 조용하게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둔다. 정답은 1번, 용변을 보는 즉시 기저귀를 교체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틀렸지요?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어 질식을 예방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가 틀렸습니다. 3번, 침상머리를 낮춘다는 게 아니라 높여줍니다. 4번, 전기담요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했는데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조용하게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둔다가 아니고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하여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용변을 보는 즉시 기저귀를 교체해 주는 것이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돕기 방법입니다. 34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해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한다. 2번, 통증을 느껴야 시원하다. 3번, 빠른 동작으로 한다. 4번, 호흡은 인위적으로 빠르게 한다. 5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1번,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을 느껴야 시원하다고 했는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해야 됩니다. 3번, 빠른 동작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됩니다. 4번, 호흡은 인위적으로 빠르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5번, 스트레칭 된 자세로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데 틀렸습니다. 10에서 15초 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을 하고 10에서 15초 유지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쉰다. 이거 구분하셔가지고 외우시고요. 117쪽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35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주의력 결핍장애, 5번 진압력 장애. 정답은 4번 주의력 결핍장애입니다. 다시 한번 이 5가지는 선생님들이 413쪽을 꼭 보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력 결핍장애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주의력 결핍장애한테 좋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입에 넣지 못하게 강제로 뺏는다. 2번 다독거리며 내려놓으라고 설득한다.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4번
먹어보고 비누인지 알 수 있게 기다린다. 5번 주의를 주고 행동을 멈추게 한다. 정답은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치매 환자가 음식이 아닌 거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 할 때 이렇게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 하는 것은 이식 증상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 할 때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7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1번 문턱 오를 때, 2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3번 오르막길을 갈 때, 4번 내리막길을 갈 때, 5번 문턱 내려갈 때. 정답은 2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되냐면요.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38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뜨겁게 준비한다. 2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설명 안 해도 된다. 3번 침상머리를 낮춘다. 4번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씻는다. 5번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5번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영양액은 뜨겁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2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청각 기능이 남아 있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침상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침상머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4번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입니다. 영양주머니가 우리로 말하면은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이기 때문에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5번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는 것이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39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준다. 2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해준다. 3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한다. 4번 대상자 혼자 산책하게 한다. 5번 충동의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TV를 끄고 실내 조명을 어둡고 이렇게 하셨는데 해질녘이 되면 환자가 상태가 나빠지니까 해질녘이 아닌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TV도 켜야 되고요. 실내 조명도 밝게 해줘야 돼요. 4번 대상자 혼자 산책하게 하면 안 되고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야 됩니다. 5번 충동의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하면 안 되고요.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켜요. 신체적 제재를 가하면은요. 그래서 신체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준다가 좋습니다. 40번 수정체의 황화현상으로 색의識별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색은 1번 빨강색, 초록색, 2번 보라색, 남색, 3번 파란색, 노란색, 4번 검정색, 흰색, 5번 노란색, 남색. 정답은 보라색, 남색입니다. 수정체의 황화현상이라는 것은 수정체가 노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졌는데 그 구별을 잘 못하는 색은 보라색, 남색, 파란색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구별을 못하는데 파, 남, 보 이렇게 외워야 되겠습니다. 41번 흡입 물품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말려둔다. 2번 흡인병은 흡인할 때마다 깨끗이 씻는다. 3번 카테터는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4번 카테터는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끓인다. 5번 소독한 컵은 물에 담가둔 채 식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카테터는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말려두는 것이 아니라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두어야 됩니다. 2번 흡인병은 흡인할 때마다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1일 1회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는 것이 정답입니다. 4번 카테터는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 끓인다가 아니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야 됩니다. 5번 소독한 컵은 물에 담가둔 채 식혀서 사용한다가 아니고요.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번 카테터는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하는 것이 흡입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42번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대상자를 꽉 붙잡는다. 2번 대상자 머리 아래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준다. 3번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 5번 입안에 꺼즈를 넣어준다. 정답은 3번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를 꽉 붙잡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 머리 아래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4번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가 아닙니다. 주무르면 안 되고 경련은 1 내지 2분 후면은 끝나므로 조용하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5번 입안에 꺼즈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입안에 꺼즈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킬 때 주위에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게 정답입니다. 43번 대상자의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2번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긴다. 3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4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5번 환부에 얼음을 대고 문지른다. 정답은 4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왜냐하면 세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환부에 붙어 있는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야 됩니다. 3번,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다. 터트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집을 터트리면은 안 됩니다. 5번, 환부에 얼음을 대고 문지른다. 문지르면 안 됩니다. 찬물에 담궈야 됩니다. 따라서 4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는 것이 대상자의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44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깨끗이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2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3번,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군다. 4번, 의치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한다. 5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정답은 3번,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군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의치를 깨끗이 세척한 후 끼우고 자면 안 되고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됩니다. 2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는 게 아니라 위쪽을 먼저 빼야 됩니다. 4번, 의치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면 안 되고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습니다. 5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우는 게 아니라 윗니를 먼저 끼웁니다. 의치를 뺄 때나 끼울 때는 윗니를 먼저 끼우고 빼야 합니다. 정답은 3번,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군다가 정답입니다. 45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2번,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한다. 3번,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4번, 가슴이 최대 4cm 정도로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정답은 1번,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를 손꿈치를 놓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3번,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가지고 5cm 정도 늘리게 해야 됩니다. 4번, 가슴이 최대 4cm 정도로 압박한다. 5cm 정도가 눌리게, 그죠? 5cm 정도 눌리게 압박하면서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게 압박해야 됩니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동시에 실시하면 안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이렇게 교대로 나누어서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문제풀이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험 보기 위해 엄마처럼 챙겨야 할 것들을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응시표, 두 번째 주민등록증, 세 번째 문진표 작성 후 제출하기. 그럼 시험 보기 전날은 일찍 주무세요. 화이팅!